오늘은 제가 드로우 마이 라이프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미국 동부 뉴욕에 위치한 롱아일랜드에서 1988년 12월 19일 새벽 1시 23분에 태어났습니다. 그때 너무 작은 탓에 인큐베이터에서 6개월 동안 있었다고 해요. 저한테 맞는 옷이 없어서 엄마가 인형 옷을 입혔다고도 합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은 옛 쌍둥이 빌딩에서 찍은 젊은 날의 엄마의 모습입니다. 당시 엄마는 미국에 처음 오셔서 저를 낳고 옷 수선일을 하면서 지내셨다고 해요. 이 사진을 보면 1989년 6월 제가 태어난 지 딱 6개월쯤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제가 너무 울어서 배꼽이 커진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엄마가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라면서 내버려 두었더니 나중에는 혼자 잘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1990년 제가 2살 되던 해에 엄마는 아빠와 이혼을 하시고 저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늦은 돌잔치를 했다고 하는데 저기 위에 미국 달러가 보이시나요? 순수했던 2살의 로아입니다. 여기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네요. 엄마는 7남매 중에 2번째 막내였는데 집안이 정말 부쩍부쩍했습니다. 당시 저는 이중 국적이 아닌 미국 국적만 가지고 있어서 한국에선 외국인 등록증, 쉽게 말해 F1 비자죠. 보통 주민등록번호에는 1이나 2로 시작하는데 저는 5로 시작하였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한국의 꼬질꼬질한 시골 아이처럼 살아왔던 것 같아요. 기억은 희미하지만 사진을 보면 이런 모습들이 남아있네요. 작게 태어나서 그런지 또래보다 항상 작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어딘가에 들어가는 걸 무지 좋아했다고 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무대에 서는 것을 좋아했고 소심했지만 관심 받는 걸 좋아했던 아이였어요. 이때 치토스와 레고만 있으면 가장 세상에서 행복했었던 어린이였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아직 국민학교였었는데 2학년이 올라가면서 초등학교 이름이 바뀌었었어요. 여러분도 그 시기를 기억하시나요 혹시? 어렸을 때부터 저는 공부를 너무 싫어했었어요. 미술 시간에 풍선을 그리다가 너무 디테일하게 줄까지 그리느라 느려 터졌다고 선생님께 혼난 기억이 납니다. 이때부터 아웃사이더의 기질이 다분했던 거죠.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 아웃사이더가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 상담 시간에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어머님, 아드님이 자폐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해요. 엄마는 제가 기죽지 않도록 공부를 못하는 대신 다른 것들을 잘하면 된다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영국도 자주 보러 갔고 영국을 본 후에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는 게 최고의 행복이었죠. 매년 생일날에는 친구들도 불러 크게 파티도 해주셨고요. 꿈돌이 엑스포에서 엄마와 찍은 사진이 있네요. 이 사진 속에 있는 친구는 길버트인데 맨날 만나면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뭐하고 지낼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축구를 좋아하게 됐었거든요. 사촌형 때문에. 사촌형이 수원삼성 팬이라서 응원을 자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좋아했던 11번 선수 데니스라고 있었는데요.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문안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재미있게도 그때 저도 구름다리에서 롤러브레이드를 타고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입 주변이 다쳤었거든요. 단 둘이 나란히 사진을 찍었는데 누가 보면 싸운 줄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좋아했던 선수를 직접 만나는 날이라 정말 설렜었습니다. 그 전날은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서 잠을 못 자고 시간을 기다리던 기억이 나네요.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저는 공부보다는 다양한 경험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웹디자이너도 되고 싶었고 아이스하키 선수도 되고 싶었고 수영 선수, 밴드, 춤 등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었죠. 예체능 쪽은 거의 관심을 다 가졌던 것 같아요. 늘상 학교 축제 날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밴드부와 댄스부를 활동하며 무대에 자주 올라갔습니다. 무대 위에서 사람들의 환호를 들으면 제가 살아있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말쯤 한 번도 뵌 적이 없고 이름도 모르는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연기나 춤에 관심이 있으면 이런 단체가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을래? 그 단체가 바로 빚진 자들의 집이었는데 그곳에서는 다양한 연극과
공연을 통해 무대 경험을 쌓을 수 있었죠. 처음으로 정식 무대에서 연기를 하며 관객들의 박수와 환호를 들었을 때 표현할 수 없습니다. 빚진 자들의 집을 활동을 하면서 운 좋게 현직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날 기회도 생겼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현장에 나가 일을 도우며 공연 기획과 제작 과정을 배울 수 있었고, 이때 저는 무대 위에 서는 배우보다는 뒤에서 기억하고 제작하며 무대를 만드는 일이 더 재밌고 보람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관객들이 어떤 장면에서는 웃고 울고 작품에 몰입하는 모습을 볼 때 큰 성취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했었던 모든 기록들을 저는 아직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들은 무대 기획부터 무대 관련 일을 했을 때 쓰는 기획서 또는 큐시트입니다. 어렸을 때 편지, 기획서, 기타 등등 언젠가는 추억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남겨놓긴 했었는데, 과거에나 정말 칭찬해. 하지만 이 시기는 저에게 한편으로는 빚이었던 시기였기도 하면서 우울증으로 인해 어두운 시기를 보낸 시기이기도 해요. 저는 싸우거나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거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는데,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헛된 꿈을 꾼다라는 이유로 문제로 낙인 찍혀서 따돌림을 당했었거든요. 중학교 때 남자 학생이었던 제가 손톱에 색깔도 바르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규정에 어긋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그 아이의 생각, 독특함을 그 시기에는 어느 누구도 이해를 해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반항한다고 항상 맞고 벌쓰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자존감이 낮고 우울했던 저를 치유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당시 인기했었던 메신저 버디버디와 세이클럽인데, 거기서 음악방송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을 했었죠. 라디오 방송 같은 오디션을 보고 합격을 한 후 사람들의 사연을 읽어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을 하게 되었었어요. 제가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들로부터 제가 위로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저 자신을 생각의 차이라는 건 있구나, 내가 남을 해치거나 해가 되는 행동이 아니라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제 꿈에 더 열정을 쏟았던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저는 춤도 열심히 추고 밴드도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며 무대에 설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었고, 저에게는 이 모든 경험들이 정말 소중했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해갔어요. 고등학교 시절은 비교적 조용했던 것 같아요. 특별한 사건 없이 일, 집, 학교를 반복하며 지냈습니다. 그 당시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했는데 거의 3년 가까이 했었던 것 같아요. 단순한 일처럼 보였지만 그 시간은 나름대로 책임감을 배우고 제 경제관념을 키운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조금씩 제 용돈을 관리를 하고 좋아하는 것을 사며 작지만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큰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저는 한국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 신분 문제로 인해 한국에서 계속 머무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체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제 신분을 해결해야만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 아직 하고 싶은 것들은 여전히 많았지만 결국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어차피 언젠가는 돌아갈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더 늦추지 말자는 생각이 들었죠. 친구들과의 작별, 아쉬움을 뒤로한 채 미국의 이민, 미국 귀환을 결정했습니다. 그때 받았었던 손편지들도 아직 간직해요. 추억이네요. 그렇게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어나기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2살 때부터 줄곧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미국은 낯선 곳이나 다름없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영어였습니다. 저는 영어를 거의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시작하기는커녕 생계를 위해 아무 일이나 해야 했던 거죠. 처음에는 네일샵에 취직해 일을 시작했어요. 사실 적성에 맞는 일은 아니었고 언어도 부족해서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적응하지 못해 이것저것 다양한 일을 옮겨다니며 방황했었죠. 익숙한 한국과 너무 다른 환경에서 삶을 꾸려나가는 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미국 온 지 10년이나 되더라고요. 그 10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을 경험했고 실패와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다행히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았습니다. 현재 저는 미용실에서 근무를 하며
사람들과 소통하고 미용사라는 일이 제 적성에는 잘 맞는 것을 깨달았어요. 손님들과 대화 속에서 얻는 에너지, 그리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의 일을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하고 싶었던 것들을 미용과 접목시켜 제 스타일로 비즈니스를 해보는 것이 제 꿈입니다. 단순히 머리를 다듬는 기술을 넘어 제 철학, 개성을 담아 사람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미용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목표예요. 유튜브로 시작한 것도 이런 도전의 일환입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무대에서 사람들과 소통하거나 온라인으로 방송하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아직 제 채널이 뚜렷한 주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시작을 할 뿐이죠. 완벽하려고 기다리기엔 시간만 가고 노하우도 쌓이지 않기 때문에 더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 삶과 도전을 공유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해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제 도전을 지켜봐 주세요.